참나,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에요. 나가세요. 서울 마포구 바른맛 치킨의 어느 지점. 사람들로 북적이는 저녁 시간. 그 누구도 눈길 주지 않았던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 보자기 하나, 그리고 조용한 미소. 단 5초 만에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직후 전국 바른맛 치킨 지점에 동시에 도착한 비상지시. 전국 모든 지점장들은 지금 당장 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자정, 강남 본사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바로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정체. 그를 무시한 순간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진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지 이 영상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마포구 번화가 초저녁의 황금빛 노을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는 시간. 바른맛 치킨 마포점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매캐한 치킨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사이로 묵직한 침묵이 흘러들어왔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문간에 서 있는 한 노인에게 향했던데, 낡은 트윈캡 모자와 색이 바랜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 구부정한 등과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손에는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 특유의 묵은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가 가게 안으로 천천히 발을 내딛는 순간 점주 정윤기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기요, 어르신.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정윤기는 곁눈질로 다른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정윤기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편안한 미소였다. 잠시만 앉아도 될까? 할 말이 있어서. 노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또렷했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윤기에게는 그저 점점 더 늘어나는 문제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다.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어르신. 손님들도 불편해하시니 얼른 나가주세요. 정윤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알바생 김나영이 카운터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정윤기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혹시 진짜 손님이실지도? 나영씨, 우리 매장 규칙 알잖아. VIP 고객 위주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해. 정윤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손에서 보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헌천 사이로 누런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김나영이 재빨리 주워 올렸을 때 봉투에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주 바른맛 치킨 창립자에게. 봉투 위의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했지만 묘하게도 위험이 느껴지는 필체였다. 김나영이 봉투를 들고 있자 노인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건 그냥 내가 가져갈게. 노인이 손을 내밀었지만 정윤기가 가로막았다. 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되니까 어서 나가주세요. 지금 바로요. 정윤기는 노인의 팔을 잡아 문 쪽으로 이끌었다.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모른 척했다. 김나영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가게 안을 둘러본 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길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노인의 외투 자락을 흔들었다. 뒤돌아보지 않는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다. 날카로운 차 경적 소리가 침묵을 깨자 김나영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직도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군가를 뒤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뭐해? 얼른 저리 버리고 홀 정리해. 정윤기의 말에 김나영은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슬며시 넣었다. 그녀는 불현듯 노인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를 기억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이상하게 따뜻한 기대감 같은 것.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게 전체를 감쌌다. 김나영은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김나영은 봉투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3달간의 알바 경험 중에서도 이렇게 불편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나영씨, 그거 버려. 또 무슨 이상한 전단지일 거야. 요즘 노인분들 이상한 거 많이 돌리잖아. 정윤기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는 직원들에게 차갑게 지시했다. 하지만 김나영은 봉투를 버리지 않았다. 정윤기의 말을 무시한 건 처음이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조금 이따 버릴게요. 매장은 다시 평소의 활기를 되찾았다. 치킨 튀기는 소리, 웃음소리, 음료수 마시는 소리가 섞여 일상의 소음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김나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알바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는 정윤기의 사업 철학이 불편했다. 정윤기는 마포에서 꽤 성공한 프랜차이즈 점주였다. 3개의 치킨집을 운영하며 바른맛 치킨 브랜드의 우수 점주상도 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우리 매장은 VIP 위주로 운영해. 학생들이나 노숙자, 무전취식 의심되는 손님들은 그냥 바로 돌려보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아. 정윤기는 매일 아침 미팅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손님을 판단하는 기준을 직원들에게 상세히 가르쳤다. 브랜드 의류를 입었는지, 장신구는 고급스러운지, 심지어 신발까지 체크하라는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 그의 말투에서는 사람도 돈으로만 판단하는 태도가 뚜렷했다. 매장 구석에는 이달의 VIP 고객, 사진 액자들이 가득했다. 정윤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인근 회사 임원들에게만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다. 평범한 손님들은 구석자리로 안내하고 학생들은 음료 리필을 제한하는 관행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외모로 손님을 판단하는 시선까지. 김나영은 주방으로 들어가 치킨을 포장하며 생각에 잠겼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그녀에게 이런 차별적 태도는 늘 불편했다. 하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따라 김나영은 더 불편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주방 뒤편으로 가서 봉투를 열어보려다 멈췄다. 남의 편지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봉투 위에 바른맛 치킨, 창립재개라는 글귀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저분 진짜 중요한 손님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창밖을 내다봤다. 노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윤기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날따라 치킨 냄새도 평소보다 느끼하게 느껴졌다. 나영씨, 테이블 세팅 점검해봐. 오늘 저녁엔 인근 회사 임원들 단체 예약 있어. 특별히 신경 써. 정윤기는 특별 고객들을 위한 자리를 직접 점검했다. 그에게 손님은 철저히 등급이 나뉘어 있었다. A급 손님, B급 손님, 그리고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C급 손님. 오늘의 노인은 아마도 그의 기준으로는 D급,
아니, 아예 점수 미달이었을 것이다. 저녁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나영은 주방 한쪽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봉투 안에는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편지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정윤기 몰래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지만 마감 청소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김나영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바른맛 치킨 본사라는 단어가 번쩍였다. 그녀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 본사에서 알바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걸까? 여보세요? 김나영 씨 맞으신가요? 바른맛 치킨 본사 인사팀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본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걸까? 혹시 감시 카메라? 아니면 다른 손님의 제보?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으시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김나영은 본사 인사팀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방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을 비추었다. 매장 청소 소리와 마감 준비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네, 내일 오전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남 본사 7층으로 와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김나영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갑작스런 해고? 아니면 노인과 관련된 무언가? 하필 봉투를 주머니에 넣은 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 나영 씨, 뭐해? 빨리 마감해야지. 정윤기의 목소리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봉투는 여전히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방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다. 마감 후 김나영이 퇴근하려는 순간 정윤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무심코 그 방향을 쳐다봤다. 네, 대표님. 네? 지금요. 전국 지점장 회의란요. 저녁 11시에요. 정윤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통화 내내 네만 반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영 씨, 먼저 가요. 난 본사에 급하게 가봐야 해. 정윤기는 그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매장을 나갔다. 평소 꼼꼼하게 확인하던 마감 절차도 생략한 채였다. 김나영은 멀어지는 정윤기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서울 시내 저녁의 바른맛 치킨 매장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갑작스러운 본사 공지, 전국 지점장, 본사 긴급 회의 소집, 시간, 즉시. 메시지를 받은 순간 모든 지점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김나영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봉투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또 다른 젊은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배경은 어딘가 허름한 가게 앞이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편지는 누렇게 변한 종이에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진우야,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바른맛 치킨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지. 최고급 재료로 만든 치킨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었잖니. 김나영은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 박노인 한진우, 바른맛 치킨의 1호점 개업일. 한진우, 바른맛 치킨 창업자 이름이었다. 그날 밤 서울 강남 바른맛 치킨 본사 대회의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점장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다. 이런 긴급 호출은 창업 이래 처음이었다. 정윤기는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그와 같은 표정이었다. 무슨 대형 사고라도 난 걸까?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노인과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인가? 다른 이는 본사 구조조정 소문이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정확히 자정,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표이사 한도윤이 들어왔다. 보통 때와 달리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한도윤은 단상에 올라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회사에 중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정윤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오늘 우리 바른맛 치킨의 창립 멤버이자 우리 브랜드의 정신적 지주이신 분이 한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커졌다. 정윤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매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도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간에 서 있는 인물은 그날 오후 정윤기가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김나영은 집에 도착한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노인의 모습과 그 편지 내용이 맴돌았다. 진짜 그 어르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에 편지를 다시 읽었다. 브랜드의 창립 이념, 모두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치킨. 정윤기의 영업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그리고 본사에서의 갑작스러운 연락.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서울 강남 바른맛 치킨 본사 대회의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전국에서 모인 83명의 지점장들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대표이사 한도윤이 등장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은 놀랍게도 바로 그 노인이었다. 정윤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실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인은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자세에서는 묘한 권위가 느껴졌다. 한도윤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급하게 모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모두를 긴장시켰다. 이분은 박노인 회장님이십니다. 바른맛 치킨 창업자 한진우 회장의 아버지이시자 우리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신 분입니다. 정윤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가 내쫓은 노인이 창업자의 아버지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 우리 본사 창립자의 아버지를 한 지점에서 문전박대했습니다. 이유는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에 빠졌다. 몇몇 지점장들은 충격에 휩싸인 차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모두의 시선이 이내 한 곳으로 모였다. 강서지구 최우수 점주로 알려진 정윤기에게. 정윤기,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일으킨 파문이 여기까지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 없었다. 괜찮소. 자리에 앉아 계시게. 박노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연륜에서 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모이게 한 이유는 단순히 한 지점장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오.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회의실에서 가장 큰 존재로 느껴졌다. 내 아들 진우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른맛 치킨을 시작했어. 우리의 모토는 단 하나였어. 정직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치킨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어.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정윤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5년, 나는 오늘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 우리 바른맛 치킨이 처음에 그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이 교차했다. 실험 결과는 아들이 만든 브랜드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이었어.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정윤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 브랜드는 박노인 회장님과 한진우 회장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한 순간 우리는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회의실 앞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그날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정윤기가 노인을 내쫓는 장면. 모든 지점장들이 충격에 빠져 영상을 지켜보았다. 영상은 노인이 떨어뜨린 보자기에서 봉투가 나오는 장면까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장면이 이어졌다. 김나영이 그 봉투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 모습.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 꺼내 조심스레 살펴보는 모습까지. 한도윤이 영상을 멈추고 말했다. 이 알바생은 오늘 아침 본사에 그 편지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노인분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편지가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윤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본사에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김나영, 그녀가 먼저 본사에 연락을 취했다는 의미였다.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정윤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모든 지점장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욱 강한 어조였다. 바른맛 치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맛, 가격? 아닙니다. 이 브랜드는 아버지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한 순간 우리는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그의 말에 대부분의 지점장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상황에서 외모로 손님을 판단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스크린엔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났다. 바른맛 치킨 초기 매장 사진들과 함께 창업자 한진우가 남긴 경영 철학이 적힌 문서였다. 바른맛 치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치킨은 가난한 대학생도, 퇴근길 직장인도, 노인도, 아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른의 의미다. 한도윤은 그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창업주의 이런 철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재생되었다. 정윤기가 노인을 내쫓는 장면이 천천히 재생되었다. 영상 속 정윤기의 냉정한 태도와 무례한 말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 식사하는데 방해되니까 어서 나가주세요. 지금 바로요. 영상 속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몇몇 지점장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점점 더 비싼 메뉴만 개발하고 매장을 고급화한다는 명목으로 본래의 고객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맛 치킨의 미래입니까? 그의 말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모두가 자신의 경영 방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대표는 고개를 돌려 정윤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윤기 지점장, 오늘부로 매장 운영권 정지 및 대기 발령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탄성을 내뱉었다. 바른맛 치킨의 우수점주, 연간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정윤기의 몰락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주변 지점장들이 미세하게 거리를 두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잠깐만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회의실에 울렸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아들 진우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고. 박노인은 천천히 정윤기를 향해 걸어갔다. 정윤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젊은이, 고개를 들게. 정윤기는 떨리는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자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네. 매출 압박, 브랜드 이미지 모두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네. 박노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자네를 완전히 내칠 생각은 없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바른맛 치킨의 정신은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네. 한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정윤기에게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생각이었다. 정윤기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대신 자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박노인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정윤기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자네는 시니어 고객 전담 안내 매장의 책임자가 되어 우리 브랜드의 원래 가치를 다시 배우게 될 걸세. 정윤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것은 사실상 강등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완전한 해고보다는 나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였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바른맛 치킨은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지점에서 바른 시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특히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머뭇거리며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김나영이었다. 김나영 씨는 알바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나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정윤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윤기는 부끄러움의 시선을 돌렸다. 박노인은 김나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얻었네. 고맙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정윤기는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다른 지점장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각자의 경영 방식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김나영은 바른맛 치킨 본사 로비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긴 회의 후 그녀는 한도윤 대표의 개인 비서에게 오늘 다시 본사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거창한 장식 대신 바른맛 치킨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첫 매장 모습, 창업자 한진우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처음 개발된 치킨 메뉴의 이미지들. 김나영은 그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김나영 씨,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김나영은 지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대표실은 그녀의 상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것 외에는 소박한 사무실이었다. 한도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제의 박노인도 함께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나영 씨. 앉으시죠? 김나영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어제 회의에서 자신의 행동이 화제가 된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어젯밤은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김나영 씨가 보여주신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바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 편지가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김나영은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제가 평소에도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편이라. 박노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아 보이네. 한도윤이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김나영 씨, 진심으로 고객을 대한 당신이 우리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김나영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도윤은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본사 채용 제안서였다. 저희 고객 경험팀에서 일하시면서 동시에 학업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지식을 바른맛 치킨의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김나영은 서류를 받아들며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박노인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그런 겸손함과 진심이 자네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라네. 한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바른맛 치킨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요. 그 여정에 김나영 씨의 신선한 시각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김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단순한 알바생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다. 며칠 후 김나영은 본격적으로 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바른 시작 캠페인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노인 고객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였다. 그녀의 제안으로 모든 바른맛 치킨 매장에 시니어 친화 시간대가 도입되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인 고객들에게 조용한 환경과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글씨가 큰 메뉴판, 조명을 밝게 하는 배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는 직원 교육까지. 한편 그녀의 옛 직장인 마포점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정윤기는 시니어 고객 전담 안내 매장으로 재배치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굴욕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김나영은 마포점을 방문했다. 그녀는 정윤기가 노인 고객에게 메뉴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이 메뉴는 덜 맵게 조절해
드릴 수 있고 뼈도 발라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나영은 그런 정윤기의 모습에 살짝 미소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본사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정윤기였다. 나영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처음엔 이 일이 처벌 같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어르신들이 자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네. 고맙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왠지 모를 보람을 느껴요. 예전에 제가 부끄럽네요. 김나영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잖아요. 바른맛 치킨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아 기뻐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서 박노인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바른맛 치킨의 창업자 한진우도 마찬가지로. 정윤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바른맛 치킨 마포점의 자랑스러운 점주에서 시니어 고객 전담 안내 매장의 책임자로 강등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2주는 지옥 같았다. 전국의 모든 지점장들이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예전 단골들도 그의 변화를 의아해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마포점 대신 조용하고 소박한 이 매장은 그에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기회였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윤기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한 달 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그때는 이런 손님들을 수익성 없는 고객으로만 판단했었다. 첫 주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두 번째 주에는 의무감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그에게 건넨 말이 마음에 깊이 남기 시작했다. 자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네. 고맙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를 귀찮아하는데 자네는 다르구먼. 단순한 감사 인사였지만 정윤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세 번째 주부터 그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강제로 미소 짓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노인 고객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매장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나갔다. 글씨가 큰 메뉴판, 미끄럼 방지 바닥재, 편안한 좌석, 고객들의 필요에 맞게 하나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한도윤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번째 주, 박노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했다. 정윤기는 긴장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이곳이 많이 달라졌구먼. 자네도 달라진 것 같아. 박노인은 매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정윤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 내 아들 진우가 처음 바른맛 치킨을 시작했을 때 그의 첫 손님은 다리를 다친 노인이었어. 그 노인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진우는 결심했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만들겠다고. 정윤기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바른맛 치킨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주, 그의 매장은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저기 가면 편안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더라. 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평일 오후 시간대에
매장은 조용히 북적이기 시작했다. 어르신, 오늘은 글자가 더 큰 새 메뉴판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정윤기는 손님들의 작은 필요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다. 6번째 주, 그는 시니어 모임의 날을 기획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노인 고객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첫날 15명의 노인들이 참석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다. 7번째 주, 그는 자신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에게 고객은 수익성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였다. 얼마나 돈을 쓰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윤기 사장님, 우리 노인네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이곳이 제 유일한 낙이에요. 한 할머니의 말에 정윤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미소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꼈다. 8번째 주, 마침내 한도윤 대표가 직접 매장을 찾았다. 정윤기는 두려움 없이 그를 맞이했다. 생각보다 훨씬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정 점장님. 한도윤은 매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사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매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기는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모든 바른맛 치킨 매장에 시니어 친화 시간대를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었다. 한도윤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랍군요. 정 점장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바른맛 치킨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정윤기는 오랜만에 김나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절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엔 모욕처럼 느껴졌던 이 일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었어요. 김나영의 답장은 간단했다. 사장님, 언제든 찾아뵐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변화가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정윤기는 매장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게 된 어느 날, 정윤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진짜였다. 한 달 후, 서울 강남 바른맛 치킨 본사 로비. 평소와는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다. 여러 명의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측정기로 공간을 재고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로비 한쪽에는 커다란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바른맛 치킨, 시니어 휴게존, 새롭게 탄생할 공간의 이름이었다. 김나영은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바른맛 치킨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상징하는 첫 걸음이었다. 본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사의 가치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어떤가 마음에 드나? 한도윤 대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난 2달 동안 김나영은 그의 신뢰를 얻으며 고객 경험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네,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책꽂이와 편안한 소파 배치가 마음에 들어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따뜻한 치킨, 따뜻한 공간이라는 콘셉트가 정말 좋았어.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2주 후 본사 로비엔 새로운 공간이 완성되었다. 시니어 휴게존, 따뜻한 디자인의 공간으로 편안한 소파와 낮은 테이블, 큰 글씨의 책과 잡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맛 치킨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벽면을 장식했다. 오픈 첫날, 박노인이 직접 방문했다. 그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이런 변화를 보게 되다니 내 아들 진우가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한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그 말에 박노인은 미소 지었다. 옆에서 김나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다만 누군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정윤기였다. 그는 김나영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다. 와,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정윤기는 시니어 휴게존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2달 전에 그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말도 못하게 바쁘게 지내요. 좋은 의미로요. 정윤기는 자신의 매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니어 고객 전담. 안내 매장은 이제 지역 노인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매주 수요일 시니어 모임의 날은 60명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하는 인기 행사가 되었고 젊은 손님들도 그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실 오늘은 제안 하나를 들고 왔어요. 정윤기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바른맛 치킨 시니어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이었다. 모든 매장의 시니어 전담 직원을 한 명씩 배치하고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했어요. 김나영은 감동의 눈빛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윤기의 변화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말 놀라워요, 사장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알바생이었던 당신에게서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도윤이 다가왔다. 정 점장님,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다음 주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직접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윤기의 눈이 커졌다. 강등되었던 그가 다시 모든 지점장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변화한 사람만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바른맛 치킨 시니어 휴게존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박노인, 한도윤, 김나영, 그리고 정윤기.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가 있구먼. 한 노인의 실망스러운 경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다니?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본사 대표로서 브랜드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으니까요. 정윤기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날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정윤기의 손을 잡았다. 괜찮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김나영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서울 도심의 빌딩들 사이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2달 전 그 노인이 치킨집에서 쫓겨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순간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다만 누군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바른맛 치킨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바른맛 치킨의 모든 매장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걸렸다. 바른 마음, 바른 서비스, 바른맛 치킨.
모든 분께 열려있는 우리의 공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노인과 정윤기, 김나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실패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그 포스터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른맛 치킨의 치킨은 예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것은 치킨 속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도 결국 진심은 모든 벽을 허물어내는 법이죠. 한 노인의 방문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바른맛 치킨의 본질을 되찾게 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항상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정윤기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따뜻한 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